살다 살다 김문수를 찍는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이 만들어낸 풍경은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합이라며 김문수를 비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악이라도 김문수라며 지지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곱씹어보면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인지 또 국민의힘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선에 오른 건 김문수와 장동혁. 두 사람의 싸움은 단순한 인물 경쟁이 아니라 당 내부가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다시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김문수가 한동훈 전 대표를 포용하려는 제스처를 취하자 강성 보수 유튜버들은 충격적 야합이라며 공격했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팬덤은 장동혁을 막겠다며 살다 살다 김문수 찍는다는 글까지 올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 김문수를 찍었을까요?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를 지지했던 세력 중 일부는 보수가 아니라 속으로는 민주당 성향이면서 전략적으로 약한 후보를 띄우려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한덕수와 김문수 사이에 단일화 논의가 있었지만 김문수는 이들의 지지를 힘으로 착각해 단일화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한덕수는 단일화 없이 물러났고 보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건 단순히 표를 합치는 게 아니라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1은 2가 아니라 1+1은 3 혹은 4가 되는 폭발력을 일으키는 게 단일화의 효과입니다. 실제로 2002년 노무현과 정몽준이 단일화를 이뤄내며 이해창의 50% 가까운 벽을 넘어선 것도 바로 이 단일화 시너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는 그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본선은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보수는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따라서 김문수는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단일화의 시너지를 스스로 걷어차며 보수의 승산을 무너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살다 살다 김문수라며 몰려드는 표는 충성 지지층의 표가 아니라 임시로 모여든 표 혹은 전략적 계산에 따른 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과연 이런 차악과 임시 지지층의 표로 당선된 대표가 그 당을 대표할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대표는 내부를 통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힘이 원칙을 잃고 방황한다는 증거로 남을 뿐입니다. 여기서 장동혁의 말이 떠오릅니다. 국힘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내부가 찢겨져 있으면 국민 눈에는 자기들 싸움만 하는 정당으로 보일 뿐이고 그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와 맞설 힘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일 대우란 무조건 뭉치자가 아닙니다. 원칙 없는 잡탕 단일 대우는 독이 될 뿐입니다. 김문수 같은 인물을 차악 논리로 대표 자리에 세우는 순간 내부 분열은 더 심화되고 결국 민주당만 이익을 얻습니다. 진짜 단일 대우란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떠나게 두고 남은 세력이 분명한 노선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믿을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 제대로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김문수를 두고 벌어진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내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원칙 없는 줄타기 정치, 차악 논리에 기댄 생존술, 충성 없는 임시 지지층의 표,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 시너지를 무너뜨린 책임.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반드시 끊어내야 할 구태입니다. 국힘이 살 길은 분명합니다. 차악과 임시 지지층의 표로 세워진 허약한 대표가 아니라 원칙 있는 단일 대우로 세워진 대표. 그것만이 당을 살리고 민주당과 맞설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주세요.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의 시너지를 스스로 걷어찬 김문수, 그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국힘이 살 길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